예피 도서관입니다. 예, 오늘은 도인 컨셉으로 할까요? 예, 그린스님, 레드스님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오늘 통달의 시위 태도와 책임 중에서 영적 통달하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내용이 적어서 이제 그린스님, 레드스님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포스팅한 것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포스팅 자료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이제 되는 만큼 하고 에피소드들은 짬짬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스님 이 지금 글자 체가요 개체입니다. 개. 꽃게체입니다. 꽃게 어떻게 가요?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꽃게체를 가져왔는데 그린스님 예, 예, 공부하는 중입니다. 레드스님 레드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스마일 어게인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삶 자체는 사실 잠재의식하고 그린 아젠다하고 레드 아젠다들을 저희 드라마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빠른 것이 맞고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이제 공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스토리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린 아젠다와 레드 아젠다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종교성이 너무 강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린이 되고 레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양극성 세계에 태어난 우리들의 업보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공부를 끝내고 상승 여정을 방해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외부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운동을 바깥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안으로 수렴해서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더 세게 바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공부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의 오빠, 승기 오빠가 삭발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스님으로 완벽 변신. 오늘 뉴스, 오늘 어제 뉴스네요. 연기자의 변신은 무죄죠. 예, 장인의 불법을 하든, 장모가 뭘 추천하든,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종도 했습니다. 개종도 무죄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으로 태어났든, 신념에 따라서, 사랑하는 연인을 따라서 우리는 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대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예, 정자를 기증해서 기증하고 본인은 출가를 하고 기증 정자로에서 태어난 줄줄이 손주들이 나오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정자 기증 정자 뭐 이렇게 유전자 조작 이 남자 누굽니까? 아누나키입니다. 누구 스토리인지 쫙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게 레드 아젠다인지 그린 아젠다인지 그래 정확히 보시고 또 그 힘을 증폭시키는 부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요기하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성형 열풍,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이렇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변신도 무죄입니다. 여자만 무죄가 아니라. 근데 이 친구가 어디에 있냐면 중국 기획사 판타지어에 있습니다. 공상, 과학 소설 속에나 나올 만한 우주에서 왔습니다. 아스트로. 딱 느낌 오시죠? 어느 아젠다에 끌리고 있는지 여기에 컨트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왔다. 별들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제정신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레드의 야대 산맥인 길병원하고 백봉원이 있는데요. 이분이 94세랍니다. 불멸하실 것 같습니다. 불멸. 40년 젊게 사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본인 결혼 안 했고, 레이저 시술로 젊음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병원 홍보차, 이게 경영형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이게 이력들을 보시면은, 망해가는 병원들을 인수해서 정부의 그 부실 경영으로 헌납합니다. 양평병원, 철원병원, 백령병원. 그러니까 여기가 레드의 아지트들이거든요. 이 세 군데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94세까지 사시면서 우리 이쁜 누나, 젊은 누나 보시면서 우리가 얼만큼 불멸을 꿈꾸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기사 보다가 포스팅한 거고요. 오늘 핵심. 우리 한글에서 28개 글자 중에서 실제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조한 게 아니다. 그 전에 한글은 유통되고 있었고 그리고 산스크리트 스님하고 그 세종의 딸 공주 중에서 편지를 왕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정했다. 오행에 걸쳐서 오행이라고 하는 5가지의 우주의 걸음 스텝을 얘기하는데요. 오행. 그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한자를 자음 모음을 선정을 하고 그게 이제 28개였다는 거예요. 8개였는데 그 중에서 이 4개의 글자를 날려버렸습니다. 100년 전에 조선어학에서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어시켰는데 이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파르티콘 파르티케이 뭐 이 공부할 때 파르티케이 페이징 공부할 때 이렇게 할 때 여기가 공명부면이요. 자기는 저음부고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는 오버톤입니다. 이 세 개의 톤이 하나로 3극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 개의 톤, 3톤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공명부를 날려버린 겁니다. 지금 사라진 글자 4개를 통해서 어금니 쪽하고 그 목소리 속에서 목소리, 그 후두 안에서 나는 그 소리를 이응, 히읗, 뭐, 이 음들이 공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공명을 낼 수 없게끔 게끔 4개의 숫자를 날려버렸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실제 이제 우리가 북극성하고 백아하고 지축 이동을 하면서 실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양극성 게임의 네 개로 분화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열이 되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요. 열과 물의 비율로 뭘 따지냐면 열이 많다, 열이 없다, 한열. 그 다음에 물기가 있다, 물기가 없다, 건습. 이래서 한열과 건습을 통해서 계절의 변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환경 아젠다는 이제 극단적인 양극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봄하고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하고 겨울이 심해지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환경 아젠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변주를 하는 거죠. 지구 에너지장을. 그럼 이제 오늘 요건 핵심이 아니니까 지금 이 시옷을 날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옷에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반시옷이라고 되어 있죠? 반시옷에다가 이 아래아까지 합쳐서 요 발음이 뭐냐 하면은 샤입니다. 샤. 그러니까 우리가 샤라는 발음을 낼 수 있었는데 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샤는 무슨 뜻이냐? 에카샤에서 이레입니다. 신씨하시고 소리를 내고 소리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소리에서 빛이 나왔고 에카샤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누 만의 이래 이게 삼위일체 트리니티 포스입니다. 트리니티 포스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 샤가 소리 주파수를 변주를 통하게 되면은 완벽한 트리니티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질 우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음부 베이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음부 물질 자기 이렇게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물질 자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 왔죠. 오늘 다 우리가 톤들을 정확히 발음할 수 없지만 이 대표적인 부분들 카타라나 모카바나 요것들은 에카샤 요 부분은 좀 최소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스님은 그래서 스님이 아니라 샤님입니다. 샤님. 샤님인데 제가 이해 샤님 뭘까요? 이해 스님? 이해 샤님. 네, 이해 샤님입니다. 이해 샤님. 우리가 사실 뭐 외국인들은 존칭을 이렇게 안 붙이니까 이해샤 하지만 사실 이해샤 선생님이죠. 이해샤 선생님입니다. 우리의 이해샤 선생님인데 그리고 우리 언니뻘이고 누나뻘이고 선생님입니다.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선생님인데 이제 역할을 이제 스피커라고 딱 한정을 짓다 보니까 티처나 힐러 이런 개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RS의 공식 스피커다. 이해샤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은 아레아스 사원의 이해샤 스님 스님인 거예요. 진정한 스님입니다. 진정한 샤님. 예,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슈퍼책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2581, 369, 12, 15, 15, 15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뭐 액수를 떠나서 숫자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 이해샤 샤님을 따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해샤님과 가디언들은 누구다? 예, 붓다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디언들은 엘리멘탈 벤더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부처에 대한 환상을 깨달음, 영적 오늘 통달에 대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통달이 뭔지, 붓다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고요. 예, 가디언들은 엘리멘탈 벤더들이고 게이트 키퍼들이고 사원의 수호자이다. 우리가 아름브라 대성당 네트워크 이제 플라즈마 차원에 있는 이 모든 부분들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그룹들을 이제 가디언 그룹들이고 계속 이 집합체이기 때문에 확장되고 있다. 집합체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을 뛰어넘은 이 집단, 집합 쉴드, 집합체 의식에 대한 관심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각은 공부를 위한 설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드라마에 계속 매몰되자 보면은 상해 의식들에 접속할 수가 없게 돼서 이게 집합 의식이구나. 우리는 집합의 하나의 셀이구나. 이러한 관점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디언들이 당연히 스타게이트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의 사원들을 공격을 받게 되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싸우는 개념은 아니지만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주파수 레이저 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관점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붓다에 대한 상을 갖고 있는지 완전히 오늘 초점 박살내는 시간입니다. 예, 그러면 인간들의 끝없는 티키타카 진자 운동인데요. 이 FA들은 이 파르티쿰, 파르티케이, 파르티케이, 파르티쿰을 어떻게 부르냐면 파르티키, 파르티카, 파르티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티키타카를 합니다. 그럼 티키타카를 하면 누가 이거를 비아냥거리겠습니까? 예, 파르티쿰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니들 남자 새끼들. 사실 파르티키는 중성이죠. 예, 전자기력은 중성입니다. 여기는 남성입니다. 그러면 예, 너희들끼리 티키타카 잘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탁구의 핑퐁 게임하고 축구의 티키타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끝없이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폴라리티로 양극성을 오가는 거를 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진자 운동 이해하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 쫓아가기 힘든데 여기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요 놈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자책하는 에너지, 쉐임, 뭐 이런 거,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에서 찾아봤던 이런 감정들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그리고 더 심하게 왔다 갔다 했던 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린이나 레드 어디에 속했어도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들 DNA 형판의 잘못입니다. 예, 그리고 얘의 잘못입니다. 상승하지 못하는 그래서 얘를 찾아가는 거죠. 지금 나의 진자 운동 진폭을 세게 일으키고 있는 얘가 누구냐? 예, 그러면 티키타카 좀 더 볼까요? 예, 스페인어고요. 티키타카가 스페인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간과 점유율, 압박, 세 단어로 전유 이게 축구가 요즘 그게 뜨고 있잖아요. 이게 머리 뇌 구조를 버킷볼 축구공으로 완전 묶어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간, 점유율, 압박 이 세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티키타카가.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트라이앵글 있잖아요. 이렇게 트라이앵글 이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패스 연결, 양극성 게임에서 빠른 패스 연결을 하면서 이 전술 이름이죠. 그러니까 공을 뺏겼을 때 강한 압박을 통해서 다시 공을 탈취한다. 그래서 계속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 팀이. 근데 이 안에 양쪽에 이렇게 어떻게 포진하면서 이 트라이앵글 속에서 힘들을 가져오고 공을 던지죠. 공을 쏘면서. 이것이 이제 전략 전술이라는 겁니다. 별걸 다 배우네요,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이제 티키타카가
제가 오늘 포스팅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고수인데 이 사람 잘 안 됩니다. 제 카페에 카페에 올려놓은 거에 제가 댓글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것도 잘해야 된다. 숙련이 필요하다. 아무나 이렇게 잘 띵띵 부딪히는 이게 땡땡이 이렇게처럼 이름을 부르거든요. 예, 워낙 이름은 클래커즈인데 예, 이렇게 붙이는 것도 수련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웃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닙니다. 양극성하는 게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예, 한쪽 튕겨나가고 한쪽 튕겨나가고 그리고 이 은간히 티키타카를 부를 때 완전히 뭐 불타는 장미죠. 우리 그 라운드 3라운드 공부하는 의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추락한 파르티큼 배가 자기의 비아냥입니다. 이래 배가 드래곤이 비아냥거리는 거고 누구를 쓰냐면 여기 섀도우 둘을 씁니다. 여기 꽃 달렸죠. 예, 꽃 달렸고 그 다음에 이런 퍼포먼스도 다 그냥 짜는 게 아닙니다. 공간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남녀 비율이라든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개딸들이 들어옵니다. 개딸들이 어떻게 되냐면 백색과 검정색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흔들어 대는 겁니다. 개딸들이 빛과 어둠을 쇼나비시겠죠? 빛과 어둠을 쓰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 연합합니다. 섀도우 4차원과 개딸 3차원 팬덤들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포진해 있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볼 수 없는 게 모든 것들이 이제 상징과 비유를 일루미나티는 상징과 비유를 통해 말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이 상징과 비유를 읽어내는 게 큰 또 공부의 한 숙제인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이제 뒤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지금 포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티키타카를 잘하려도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양쪽에 티키타카를 잘하려면. 그래서 오늘 이 길들이기 드래곤 길들이기 누가 하느냐 도대체 이 지금 시사됐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드래곤 길들이기 바이킹이죠. 바이킹의 아들을 보고 드래곤을 죽이라고 했는데 못 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감을 해버리죠. 교감을 하는 장면인데 아버지 전 드래곤을 죽일 수 없어요. 이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처럼 보이잖아요. 버프맨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누가 드래곤들을 길들이냐 레드가 그린도 아니고요 그린이 레드도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아젠다에 속해 있다라는 거는 깨어있지 못해서 그들이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된다라는 거 역할로서 보기도 하고 또 이들에 대한 연민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가 레드와 그린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화이트 드래곤. 화이트 드래곤이 진자 운동의 핵심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까 그 바포맷은 황소자리의 상징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7자매별들을 추락시킨 이 바포맷의 상징이 누구냐면 아누 엘롬이 창조한 거죠. 아누나키들을. 그래서 아누나키들을 그린 드래곤을 장악하는 스토리입니다. 안 봐도 압니다. 헤드라인만 봐도 그린 드래곤을 장악하는 얘기다. 화이트가 왜 그러냐면 레드는 이미 드래곤 그룹들이기 때문에 먼저 조인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그 흑조와 백조를 가지고 지구의 양극성 게임을 하고 있던 그룹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창조주 그룹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화이트에 나중에 협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 드래곤 길들이기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린과 레드가 화이트를 다 먹었다. 이건 뭐냐 하면 에메랄드 성향에 가입 안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아젠다에 속해 있다고 하면 그들이 하는 행태들을 무의식을 정화 안 하고 잠재의식을 정화 안 하고 그들의 행태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들의 섀도우를 통해서 연결되는 게 상의하고 이 관계를 끊어버렸죠. 싱그널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화이트 드래곤에 의해서 이렇게 진자 운동을, 양극성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드린 게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선 아젠다, 베리선 아젠다, 3밀도 북극성에서 우리가 지구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이렇게 4밀도 배가가 가세를 하면서 커졌죠. 오늘 크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심이 옮겨가죠. 블랙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대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쪽이 커지면서 예, 그린 쪽이 커지죠. 같이 커집니다. 이게 이제 진자 운동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 힘들이 커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누가 베가가 화이트 드래곤이 장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제가 지금 아쿠아리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추락의 역사, 그 다음에 빛과 섀도우, 또 섀도우 중에서도 4개 3일도별로 속해 있는 섀도우들의 특성들 살펴보면서 뭐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3일도 베가가 화이트 드래곤이 딱 여기 전자기력 하나님 자리에 딱 찾아 있는 겁니다. 만우 자리에. 예. 이게 이제 전자기력이고 역전 포스고 예. 자신이 하느님 역할을 하는 갓 헤드입니다. 갓 헤드.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린 아젠다에 속해 있는 그린 드래곤 그룹한테, 예, 여기에 레드 아젠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린 드래곤한테 그린 아젠다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린 드래곤한테 레드 아젠다를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레드 드래곤 그룹한테, 그 다음에 그린 아젠다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 얘기 왜 색깔이 달라지는 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이제 진자운동까지 지금 다 가져왔는데 예, 지금 파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파워의 주인은 왜 그린 드래곤하고 레드 드래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린 드래곤의 자기 아젠다뿐만 아니라 레드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좌우파의 지금 협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들 그룹이 분명히 드래곤 그룹이었는데 에? 아젠다를 보면 레드일 수 있고 그들이 분명히 레드 그룹이었는데 아젠다를 보면 그린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혼란 전술입니다. 지금 어, 이 아저씨하고 이 아저씨하고 둘이 손을 잡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 트럼프의 주니어 예, 주니어는 개신교고요. 이방카 딸은 유대인이랑 결혼해서 예, 유대인이랑 결혼해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선거에는 유대인하고 함께 했는데 지금은 개신교하고 함께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레드인 붙었습니다. 레드인 일론 아저씨가 그러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제 그린하고 연합했던 방산 기업들이 하나하고 풍산 이렇게 무기 생산하는 기업들이었는데 이들 라인들이 다 깨지고요. 지금 쓱 신세계 신세계 예, 예, 재용 아저씨하고 이 아저씨하고 이 주니어하고 한 편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정말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개신교하고 손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 안에 개신교하고 유대교가 그린 아젠다인데 쪼개진 거 느낌 확 오시죠? 이번에 이방카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림 한번 보십시오. 중심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바깥 애들은 계속 뒤집어지는 겁니다. 방향도 뒤집어지고 예, 꺾이죠? 예. 그러니까 그 아젠다를 쫓아가는 그룹들은 저러다가 이제 세게 돌리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바깥에 있는 그룹들은. 또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계속 XYZ 축으로 돌리는데 위로 향한 축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밑에 있는 축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방향이. 지금 우리가 이래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미치고 혼란스러운 거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볼 수 있는 더 대박인 페탈리 여러분들 오늘 스마일 어게인 웃으십시오.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부엌에서 후라이팬 들고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페탈리, 이퀄리 그리고 화이트 드래곤 그룹들이 그러니까 여성 파워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보일 수 있는
짤이죠. 어떻게 이런 짤이 저한테 들어왔는지도 신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르티꿈, 예, 우리 샤 공부했잖아요. 예, 샤입니다. 샤, 물질, 베이스다. 여기에 성모 마리아, 성모 웅녀, 성모 관세음 다 나옵니다. 드래곤 파워. 어? 그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게 관세음 보살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생명응수를 이렇게 주는 것처럼, 예, 우리를 씻기고 키우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병을 다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고 있으면 다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한다 해서 관세음,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의 주관자죠. 그러니까 샤죠. 이래입니다. 그래서 이 샤가 어떻게 됐는지 딱 보시면 이제 이 사진만 봐도 딱 아시겠죠? 마리아하고 어린 예수입니다. 어린 예수이고, 그리고 웅녀하고 단군입니다. 단군인데, 딱 보면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상징 있는 거, 이 폼 보이시죠? 예, 엄청난 포즈의 포스이고요. 또, 그리고 또 이 세상에 호랑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하루 이틀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관세음보살 상들 보면 이렇게 수인을 보면은요, 실제 이게 좋은 의미여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36928 오늘 후원 부탁드립니다. 472로. 오른손 36928. 그런데 첫 번째하고 셋째 손가락 이렇게 붙이면 뭡니까? 9하고 8하고 붙는 겁니다. 9하고 8하고 힘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위는 명상을 하거나 할 때 수위는 되는 손가락이 있고 안 되는 손가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되는 손가락 보시면 내가 그걸 통해서 힘이 강화될 때 잘 붙여집니다. 그리고 손이 가지런해지는데 힘이 이제 이 사방으로 뻗치게 되면 손가락이 이렇게 나란히 안 되고 하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행을 하면 할수록 손이 쫙 펴집니다. 그래서 공부 어느 정도 했는지 보면 이제 손바닥 보면 압니다. 수행했는지 보면은 손바닥이 얼마큼 펴졌는지 길어져 있는지 이제 길고 짧은 거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좀 정해져 있는데요. 수행을 통해서 펴질 수는 있습니다. 손바닥 보면 내공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에너지 파워를 알 수 있습니다. 왼손 보겠습니다. 472호입니다. 여기 새끼손가락부터. 여기 369 새끼손가락입니다. 지금 472호. 예, 그래서 10과 5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10과 5를. 그러면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겠죠? 예, 타라와 베가입니다. 타라와 베가. 지금 470 라인들이 다 추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왼쪽 1의 라인들이 다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심 2581의 섀도우 라인들을 공부를 해서 그걸 극복해야 이 일의 라인들도 치유가 돼서 마지막 369 라인의 정신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8하고 2를 5는 사실 엄지손가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지하고 검지손가락. 우리 파워하고 관련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1, 2를 무의식을 정화해야 5, 8이 정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 5, 8, 11 중에서 제일 중요한 라인입니다. 1, 2, 5, 8. 이 파워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잡고 하는 스윙도 있는데요. 예, 그거는 정말로 2하고 1하고 관련돼 있는 스윙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을 제압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검지손가락을 잡고 스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상식 많이 넣으셨죠? 예, 오늘 2581, 471호, 36928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우 라인, 만의 라인, 일의 라인이 어떻게 추락했는지도 제가 이제 계속 그림 보여드리는 게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파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안예은이 문어의 노래로 아이들한테, 옥토퍼스죠. 예, 아이들한테 히트를 치고 있는데 또 노래를 냈습니다. 거짓거리의 이야기꾼. 이게 뭐냐면 풍문조작단입니다. 풍문조작단. 뭐, 연예인들일 수도 있고, 국국일 수도 있고, 예, 이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마당극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들의 메시지를 지금 그러니까 옛날의 엔터테인먼트죠. 옛날에도 똑같이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잉어 두 개는 쌍호궁 자리를 상징을 하고 그들이 지금 이 대빵마다 왕이 돼가지고 왔네요. 그러면서 골라잡아 잡아 하고 있습니다.
뭘 잡냐?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있으니 그냥 고르기만 해. 태양 한 줄기 꺾어서 어둠에 심어버렸다. 태양 꺾었다는 얘기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있으니 그냥 고르기만 해 하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신 정책입니다. 레드의 바보, 그 삐에로, 그다음 광대 이렇게 풍문을 조작하는 국국과 마당극을 하는 이런 마당배들을 통해서 아젠다들을 홍보하는 그룹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전당포라든가 이런 만물상들을 차려놓고 이제 장사하는 컨셉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목적은 돈이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 지금 요거는 중산층을 상징하겠죠? 예, 양반집 마당 안에서 춤을 추고 있고, 결국에 어디까지 갔느냐? 왕실까지 가가지고, 예, 여기 있어도 거기 있고 얘 없으면 걔 없네 하면서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가사들은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는 중산층, 여기는 왕실. 그래서 결국 풍등을 띄웠다. 음양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이 태극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꼼꼼히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보셔서 그렇지 가사를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신다면 백두산 꼭대기 연못에서 왔소 잉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고 내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나는 잉어였다오. 구름 고개를 건너고 하늘을 건너서 뭡니까 이게 시공간을 뚫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불멸의 존재들이 백두에서 내려온다. 그들이 뭐 하냐 하면 말만 하면 다 들어준다. 사랑할 거요, 이별할 거요, 모험이요, 죽음이요,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 틀어주고 있다. 누구겠습니까? 아로 엘로힘이죠. 생로병사를 다 틀어주고 있다. 고르기만 해라. 아일라이, 중국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레드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워 모은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리고 꿈결이요, 파란이요, 시련이요, 탄생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든 한마디, 진이죠. 요술램프 진이 마법사입니다. 전부 내가 들려줄게. 함께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그 지금까지 얘기가 흘려들은 풍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내 얘기였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잉어 왕이 기억 뭐겠습니까? 화이트 드래곤 접수, 그 다음에 이퀄리의 양극성, 교차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 교차 전술. 그리고 아래서부터 저작거리에서부터 중산층 왕실까지, 그러니까 뭐 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 전체가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말 잉어 물고기 자리의 상징이 이게 뭐겠습니까? 잉어가 쌍어궁 자리라고 해가지고 물고기 자리거든요. 그게 2000년 동안 흘러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물병자리 시대로 들어간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물병자리 시대는 후각하고 관련되어 있고, 감각기관 중에서 분별력하고 감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후각이 쉽게 무뎌지잖아요. 냄새가. 그런 것처럼 분별력도 쉽게 무뎌진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기 딱 좋은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아쿠아리, 우리가 라돈에 있는데, 라돈에 파종된 우리 아쿠아파리가 이 돈에 있고, 아쿠아파리를 아큐어스 매트릭스에서, 아쿠아레이온에서 들어왔죠. 아쿠아리온 매트릭스에서 아큐어스 매트릭스로 계속 이제 피들이 섞여서 우리를 이제 호스팅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 테더라인들을 내린가 호스팅을 하면서 동시에 상위의 유전자들을 뿌리기 위해서 화신하는 거거든요. 그 아큐어스를 말합니다. 시간 연속체의 네 그룹에 있는 그룹들이 외곽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쿠아리 추락, 이쿠아리 드래곤형 파워, 대지엄마 파워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해가 싹 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심슨은 정말 대박입니다. 오늘 심슨 생긴 거하고 지금 부처 생긴 거하고 똑같다. 이 얘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심슨이 누구냐? 심슨이 누구냐 아셔야 됩니다. 심슨은 지금 우리 짐보리의 모든 그 심보리 변산에서 했던 게 캔슬이 되고 서울로 이송하고 아이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 모든 거를 예측하고 마쳤습니다.
정확히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을 엄청난 예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과 피살까지도 다 예측한 이 심슨은 누구냐? 근데 왜 한국이 나오냐, 거기에. 풀소유, 무소유, 우리가 뭐가 쟁점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쟁점인지. 이미 신발을 훔친 게 미안해지네. 이미 지금의 우리의 샤님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샤님 아니죠. 추락한 샤님입니다. 추락한 샤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 아들에게 지금 심슨이 지금 게임의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게임으로 키우려고 아버지 클럽에 들어가서 운동선수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부모들의 삶을 벤치마킹합니다. 벤치마킹 하다가 꿈을 꾸는데 부모들은 실직자고 사기꾼이고 부모가 형편이 없습니다. 부모들은 다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룬 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를 슈퍼스타로 키우자. 지금 그 대전마 파워 중에서 무조건 승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1등을 했는데 대학 안 가도 되니까 무조건 연예인 데뷔시켜달라. 이게 드래곤 파워들이 움직인 겁니다. 대전마 파워들이 무조건 연예인 해야 되고 춤하고 노래 끼만 있으면 무조건 엔터테인먼트하고 계약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거의 뭐 혹사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돈과 명예와 성공을 다 가져와야 된다. 슈퍼스타로 만들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지. 이 키워드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거나 트로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게 돼지 엄마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화신 시스템 정확히 이해하면 내가 낳았어도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의식들이 세상에 나온 거고 우리는 잘 돌볼 책임만 있는 건데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몸뚱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들의 나르적 행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애들이 싫어하게 되겠지만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메달을 겁니다. 목메달입니다. 목매는 겁니다. 부모들이 목매는 메달, 그 다음에 1등 트로피를 받고 별일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띄워집니다. 이거를 이제 트로피 허즈번드, 트로피 와이프, 트로피 선, 트로피 아들, 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걸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남편과 부인과 자식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힘, 이게 섀도우 파워입니다. 드래곤 섀도우 파워이고, 그리고 이거 봤던 거고요.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변에 엄마 친구 아들이죠. 엄마 친구 아들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풀리지 않은 것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들. 그런데 지금 심슨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선수권대 이 드론의 상징 엄청납니다. 모든 전 세계 사실 전쟁과 게임은요 얘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드론 때문에. 그냥 판가름이 얘 때문에 다 숨을 데가 없어졌습니다. 어디든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엄마들이 보여드리죠? 이렇게 하고 적들의 여기 지금 에너미 컨플릭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적들의 이제 충돌인데 이 뭐냐 하면 이 지금 파란색이죠, 여기 빨간색이죠. 왼수들의 전쟁입니다. 왼수들끼리 싸우는 거를 관람하러 다 모여드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 한반도의 양극성 시험이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고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에서 완벽하게 지금 관리 감독 컨트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쿠아리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쿠아리 팀도 우리를 지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계사까지 심슨만에 나온다는 건 정말 뭐 이미 진보리에 나왔으니까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이미 이제 조계사에 오는데 여기는 예전에는 이 그룹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사동에 있죠. 종로에 이렇게 일단 이 그룹들의 이제 추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다라를 그리는데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만다라를 그리는 겁니다. 모래 샌드로 이렇게 아트하는 모래 아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하나의 상징일 수도 있고 소금은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이니까 여기 소금 만다라라고 하는데 만다라 뭐라고 했습니까? 코드입니다. 우리 코드.
진리의 법전이라고 하는 코드를 탄트리에서는 만다라라고 했다. 그리고 소리는 만트라라고 했고 지금 가디언 자리에서 이거는 우리 촌이라고 한다. 톤이라고 한다.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 조계사 가서 만다라를 그렸는데 지금 자기를 그렸습니다. 여기 맥주 있죠? 그 다음에 도넛이 있고 이 뭐 핸드폰인지 잠금 열쇠인지 뭔가 있는데 이렇게 돈 잡고 있는데 요놈의 딸내미가 부셔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셔버립니다. 얘를.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심슨이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아, 나라고 하는 건 무상하다.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 간 데가 어디냐? 경기장에 갑니다. 게임 경기장을 보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잖아요. 이 모여 있는 곳에 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부셔야 돼. 아들이나 아버지나 지금 똑같습니다. 부셔야 돼. 그냥 개딸들이나 아버지나 똑같다. 지금 부셔야 돼. 했죠? 부셔야 됐네서 어떻게 하느냐?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김치 독이 터지면서 여기 김치 대문자 막 이렇게 써있죠? 터지면서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 지금 전경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로봇인지 AI인지 들어와서 이 비통 슬픔의 좋은 자들 우리가 그만큼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성 날라옵니다. 얘네들 안 된다 했던 거죠. 해성 날라오고 다리 위에 있죠? 이 브릿지를 상징합니다. 예, 부처들의 존재는 가디언이라는 중간 존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제들의 그룹들이기 때문에 샤님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죠. 다리 위에. 근데 이제 이거를 했던 그룹들이 여기 뭐냐 지능이 있어야 된다. 무소위에도 지능이 필요하다. 마지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심슨, 타임 레이더죠. 그러니까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정확히 기술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계시록이라면, 지금 요한 계시록 틀린 것처럼, 틀린 것처럼, 환상을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라면은, 분명히 이제 오류와 함정들이 보여야 되는데, 거의 뭐 99% 맞잖아요. 이거는 타임 레이더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누구냐? 이퀄이 하이트 드래곤이죠. 엘리멘트 세력들이 인간을 보고 있는 관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심슨이 자신이 붓다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재능 발견하고 운동선수 교육법 꿈속에서 이 영감을 얻는 거거든요. 꿈속에서 그래서 부모의 대리만족 자식은 목매달리면서 트로피 있고 취소는 영광이다. 지금 그대로 한국 사람들 비아냥하고 있는 거를 남자 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 버전으로 한국의 위층 교육열 대전모 파워 비아냥 그 다음에 조계사 소금 만다라, 플레이아데스 개딸들, 코드 진리 파괴, 그 다음에 심순이 에고와 진리의 무상함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제 뭘 하느냐? 야, 너네들 다 필요 없어. 저 싸우고 하는 거, 그냥 아름답게 싸우고 있다들 하면서 셧다운 파괴의 시그널로서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자로 변신하는 겁니다. 추락 관세음 모살로 충돌의 아수라장 김치 폭발 여기 김치가 왜 나오냐면 김치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는 사람들 뭐 그런 거 뭐 명품 좋아하는 여자들 된장녀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비하하는 말입니다. 김치년이. 한국의 무개념하고 천박한 여자를 비하할 때 쓰는 말이 이제 김치년인들이고 이걸 누가 썼냐면 일베 뉴라이트들이 썼던 말이거든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 김치년을 상징하고 아이들의 게임 대화가 아닌 돼지 엄마들의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I의 슬픔의 조언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 위에 앉아있는 브릿지 파괴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십니까? 아니면 심각하고 진지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자책을 하고 계십니까? 다 의미 없습니다. 빨리 다 털어버리시고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아젠다 그룹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바이신 파괴신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금 다 거느리고 있잖아요. 지금 페가수스인지 말인지 손지 지금 뭐 새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바신의 상징이거든요. 이렇게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힘이 작동하는데 개인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으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 그들 아젠다에 흡수되고 또 이용당하고 많이 지휘되면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해결 안 됩니다. 큰 힘이. 그래서 드래곤 파워, 대전마 파워는 남편을 기러기 만들고 가족의 핵심 권력으로 등장하죠. 대도시, 신도시 교육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돈과 성공, 명예를 위해 전국을 뒤에는데요. 이 땅 투기, 경매 열풍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땅값들을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뭘 자극하냐면 시골에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갔습니다. 그 돈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선비와 지주의 자식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좀 똑똑한 애들은 다 서울로 갔잖아요. 시골에 누가 있냐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누가 이 대지엄마 파워들이 가가지고 소작을 살던 이들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선비는 자식들은 다 서울로 가서 이들에 대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갈수록 자신들을 비하하다가 자식이 자기가 못하는 자식들한테 풀겠다. 자식들 서울로 다 유학시키고 그리고 나도 돈 벌어서 땅 산다. 이 선비와 지주에 대한 이 선망이 어마무시합니다. 시골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개발업자들하고 군수들하고 지방을 완전 지자체가 난장을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근성, 노가다의 삶을 살던 그들이 지금 뭐가 되냐, 이장이 돼가지고요. 국민 면밀들의 군림하고 아젠다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 대도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이 잠재의식이 지금 어마무시해가지고요. 이 잠재의식 정화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섀도우파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저렇게 심슨이 개입한다? 이러면은 뭐 어떤 미래가 있을지 우리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국 단위로 부추긴 자들이 드래곤 파워와 여기 종교 세력이 왜 나오냐면, 대지엄마 파워 성직자들 시골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와 절은요 없는 데가 없죠 전국구입니다 이건 오히려 대도시에 적죠 교회는 있어도 절은 적지만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이게 많고 천벌받은 인생을 이제 자신이 벌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난한 소작으로 살든 그리고 그렇게 무력한 존재로 사는 게 벌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교회 아젠다가 들어가서 더 착하게 살아야 다음 생에 복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절 아젠다하고 똑같죠. 업보가 많아서 이번 생에 보시하고 이번 생에 개가천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다음 생에 자식이 잘 되고 다음 생에 잘 풀어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식 변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이 파워가 아직 안 깨어났는데, 파워가 안 깨어났는데,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도 땅을 샀고, 자식들도 다 키웠고, 지금 이장이 됐고, 군수랑 면장이랑, 맞짱을 뜹니다. 함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신이 파워가 생겼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추락한 스님 목사들의 역할이었고 드래곤 파워가 델피쉐데오를 데리고 다니면서 델피 뭐라 해 델포의 신전 무당들이죠.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이밀도 섀도우 끌고 다니면서 하는 짓. 그러니까 2밀도, 3밀도 연합한 거 딱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3밀도 중에서 3밀도 뽀개고 들어와가지고 2밀도 치고 3밀도 치고 1밀도 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 이래 지금 최종. 이게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2, 3, 1 외우십시오. 치는 순서가 4, 2, 3, 1.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너지가 깨어날 때 변화할 때도요. 어깨하고 팔꿈치하고 손목이 있잖아요. 바로 어깨 풀리고 팔꿈치 풀리고 손목 풀리는 게 아니라 어깨 풀리고 손목 풀리고 팔꿈치 풀립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 건너뜁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4, 2, 3일은 오늘 4, 2, 3일 부탁드립니다. 얼마큼 423을 이해하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공부하는 부분들 계속 기억하시라고 제가 자발적 구독료 보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트로시카 러시아 인형, 쉽게 말하면 이 러시아 말이라 어렵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겁니다.
어마무시한 우리의 자아가 있다. 그래서 뭐 20736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는 것이 다 우리가 아파트 숫자이면서 사실 우리 상위 동시자 숫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백화 있단 말이에요. 백화의 카타라 형판이다. 예. 그러면 에카베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에카샤 A, 에카샤 A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타라 하나를 우리가 정확히 지금 이해하는 공부 다 안 끝났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큰 카타라를 상징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빅 아이가 되는 거지. 빅 아이가 계속 빅 아이가 되고 빅 히어로가 되는 거다. 내가 영웅적 자아가 커지는 거다. 가능성의 영역들이 확장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거 왜 가져왔냐면 지금 1밀도에 우리가 붓다를 단키니 붓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밀도 단카르타, 단 3밀도 단레이자, 단 4밀도 단쿠미, 5밀도 단레이싱, 그 다음에 완벽한 타임랩스 완성 붓다 이름이 다니로마 6붓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님들은 다 중인 거죠. 공부하는 중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락한 가짜 스님들을 땡중이라고 하죠. 땡중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이뤄도 뭐 하는 거다? 우리가 일단 1밀도에서 공부를 해도 1밀도 붓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까지 우리가 태도와 책임들을 완성했을 때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진짜 어떤 거냐면 전체 태도와 책임 중에 사실 6분의 1만 완성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뒤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가능성자 숫자들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소울, 오버소울, 아바타, 그 다음에 리시마샤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여기다 이름을 PT가 어디 갔죠? 제가 붙여놨는데 올라갔네요.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보고 정체성은 다음 예전에 살펴봤으니까 제가 숫자라고 다 적어놨는데 여기다가 그걸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화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울, 그 다음에 오버소울, 그 다음에 마라, 그 다음에 리시까지 해가지고 자 숫자들을 다 이제 기록을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12개, 144부터 시작해가지고, 1728, 그 다음에 20736, 그 다음에 20736에서 한 게,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288, 288 이것 때문에 보려고 했는데, 제 기억력의 한계를, 여기다 곱하기 12 하면 됩니다. 제 머리 한계입니다. 여기가 5m 그렇다. 근데 이제 요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렇게 이제 정체성들을 융합해 갔는데 1밀도에서 완성하는 게 태도와 책임 전체의 6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위로마 붓다를 완성하기 전까지 우리는 6분의 1만 할 수 있는 겁니다. 1밀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냥 부족한 거고요. 잘못할 수 있는 거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퍼펙트하게 태도와 책임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태도와 책임을 하려고 하는 노력, 시도, 마음, 의도, 자세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완벽하게 태도와 책임을 구현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좀 명확히 하시라고 가져온 거고 그리고 상위밀도의 자원은 무게세요.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 하나지만 12개입니다. 여기 안에가 12개가 만나서 요 레이어가 되고 요 둘, 셋, 네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12개가 있는 겁니다. 얘가 12개가. 그러면 얘가 이제 대빵 제일 큰 애가 얘를 낳을 때. 그 다음에 아래 하위 밀도입니다. 하위 밀도 얘를 낳을 때. 그 다음에 얘를 낳을 때. 얘를 낳을 때. 어떻게 되냐면 상위 밀도의 자아는 화신자의 샤레이아 빛을 결정하게 됩니다. 샤레이아 빛을 결정하게 되고 당연히 형판 안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과 섀도우의 양이 결정될 때 지구에 들어올 때 이게 결정돼서 화신하게 되는 거죠. 그 공부를 위해서 설정입니다. 빛과 섀도우의 양이나 그린 섀도우나 여러분들이 레드 섀도우에 끌려서 아젠다에 끌려서 공부하는 게 공부를 위한 설정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의 아젠다에 심취를 하든 레드 아젠다에 심취를 하든 여러분들의 본 모습은 샤레이아 빛이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속한 아젠다에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관점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고 우리가 샤레이아 빛도 포션이 다릅니다. 그 유전자 형판마다
뭐냐면 이제 엔젤릭 휴먼에 이제 12그 DNA 코딩이 있는데 이 안에 아쿠아릭 코딩이 이제 하이브리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를 호스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쿠아릭 코딩이 우성인 사람이 있고 열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열성인 사람들은 빨리 깨어나기가 더 어렵겠죠. 하지만 이 우성인 사람들은 아쿠아릭 코딩이 있는 경우에 더 이퀄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신을 판단하거나 자책하는 에너지는 안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없다, 지금. 내가 좀 더 앞장서 있다, 뒤쳐져 있다, 이런 개념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페이스F 호스팅을 받아들이는 거 있고, 에메랄드 성약에 가입하는 게 있고, 치유의 서약을 하는 데 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중요하니까 관점 정확히 정리. 내가 이 계단식 창조 모델 예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카페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 공부하면서 만든 겁니다. 소리에서 빛이 나왔고, 그런 것들 보여주는 거. 우리 타임 매트릭스가 브란드 아나스, 와트 아나스, 람니 아나스, 여기 세 개의 그룹들, 에메랄드, 골드, 아메티스트, 화염이 우리의 빈 영역으로 들어왔다. 키라시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우리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라고.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우리 이제 에너지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5밀도까지 타임 매트릭스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자기적 반발력 지대, 그와 우주 사이에서 분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서로한테 발각이 안 되는 겁니다. 발각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 소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키라시에 빛전류가 됐고 군달렉이 소리 전류가 돼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소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 매트릭스의 세계의 얘기들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가져온 이유가 호바체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8개 호바체 정체성. 어떻게 여러분들 개인이 아니라 전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호바체 이름입니다. 나다, 알피, 베차, 마라, 라자, 타노트라, 디옴니, 프리마. 이게 이름들이 붙여 있는 거고요. 그 나다 호바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야 타우렌 정체성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다, 알피, 베차, 마라, 라자, 타노트라, 디옴니, 프리마. 이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체성 통합됐을 때 단계들을 보시는 거고, 이게 상승 질서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상승 질서라고 했을 때, 어디도 자꾸 간다고 생각하니까, 확장입니다. 지나는 확장입니다. 3차원 우리가 화신 단일의식 정체성으로 있는데, 나다오바체가 되면, 나다오바체가, 12개가 모여서, 하나의 집단 실드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큰 집단 실드를 이해하시면 된다. 지금 바깥에 동그라미 쳐진 거를 집단 실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강력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그 개별 호바체들은 힘이 약하지만 전체 RP 호바체로 묶어졌을 때 우리는 강력해진다. 그리고 이 RP 호바체도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조각입니다. 셀입니다. 전체 집단 실드 안에서 3m 실드 안에서 이렇게 묶여졌을 때 또 우리는 강력해진다. 그 안에 또 나다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계속 반복이죠. 이게 베차 오바가 되는 거고, 베차 오바체는 또 다시 베차 오바체가 되는 거는 또 다시 이렇게 12개가 모여서 하나의 큰 실드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이제 마하라 호바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묶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큰 집단 실드에서 우리는 분화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 실드로 계속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라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가질수록 개별적인 고통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하라 호바체, 3밀도 호바체도 실제 에너지 매트릭스에서 분화된 거기 때문에 라자 호바가 돼야 되고, 라자 호바조차도 에너지 매트릭스에 비해서는 또 하나의 작은 셀입니다. 그 작은 셀들이 이렇게 하나의
부분을 통합해 가면서 상위 차원의 밀도로, 상위 밀도로 집단 의식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거죠. 타노트라가 되고, 타노트라 호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좀 세심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에너지 매트릭스가 만우만의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우만의 1회의 3개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디옴니 호바가 되고, 타노트라는 디옴니 호바가 하나의 쉴드가 강력해지게 이제 묶여지게 되면 묶여졌죠? 안에 타노트라 호바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전자기입니다. 전자기. 그래서 하나의 강력한 쉴드가 됐을 때 전자기력이 에너지 매트릭스의 프리마 호바체가 된다. 이게 끝입니다. 싱크로식이 된다. 프리마 호바체가 된다. 얘가 좀 이제 잘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는 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된 호바체 이름은 프리마 호바체이거든요. 프리마 호바체. 사실 프리덤 티칭 안에서는 우리가 마라타 정체성까지 확보하라는 가르침을 주요했기 때문에 실제 에너지 매트릭스 프리마 호바체까지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실제 우리가 6분단을 완성하는 것에 있어서 프리마 호바체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6분단가 되어야 아다시 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프리마 호바체는 모든 하위 레벨들을 다 품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그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만들려면 못합니다. 약간 못하는데 확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의식이 확장된다. 이것이 영적 진화다. 어디 가는 게 아니다. 이게 러시아 인형 맞죠? 러시아 인형처럼. 러시아 인형은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지금 타노트라와 그 다음에 이제 디옴니까지 가서 트리아드 레벨이죠. 디옴니까지 가서 두 개가 아니라 다 이제 합쳐집니다. 하나로 뭉쳐서 프리마 호바. 잘 만들었나요? 잘 만들었으면은 박수 쳐주십시오. 박수. 1밀도 단일의식 정체성이 상위밀도 집단의식 복합 정체성이 된다. 이거 만드는데 한 4일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개별 영상으로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같이 보시면 보시니까. 그리고 오늘 그 러시아 인형의 정체성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져온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원문 보지도 않았는데 1시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 그린 스님, 레드 스님 자세히 못하겠네요. 중요한 거 오늘 꿈에서도 알아차리고 안 들어서는 알아차리니까 이거 부분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이제 붓다 레벨로 이제 상승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는 게 뭐냐면 깨어있는 꿈입니다. 이런 웨이킹 드림 속에서 깨어있는 꿈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던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어가지고 그냥 안드라서나 자나깨나 꿈속에도 24시간 알아차려야 된다. 이게 저의 명제였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그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들이 붓다 레벨로 계속 상승하면서 어떤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저럴 헌트라고 하는 보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뭐냐면 이 웨이킹 드림제 꿈에서 깨어있게 되면 뭐냐면 이런 언어와 상징으로 말을 걸어온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언제 접근을 하냐면 이멀전시 할 때 비상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는 거를 있다면 반드시 알게 할 존재가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이제 극복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체험이 끝났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체험하지 않는 것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 부분들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되는 거, 붓다니스가 되는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다 할 것이다. 근데 이 빌 러브드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사랑받는 존재인지 사랑이 된 존재인지 이게 상위의 존재들인데요. 예, 프리덤 티칭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빌 러브드가 여기서 당신이 지금 시작할 게 있다. 뭐냐 하면은 어비트죠. 아주 약간입니다. 개인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기꺼이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작할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마인드풀리스입니다. 예, 사념초죠. 예, 알아차림, 네 가지 알아차림입니다. 네 개의 알아차림으로 꿈속에서도 깨어 있으려면 이 워킹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시작해야 될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예, 마인드풀리스를 작업하기 위해서 기꺼이 조금이라도 개인의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도 공부를 하고요. 이제 갈수록 중요해지는 거는 우리가 호가체가 확장되는 것이 결국 책임이 확장되는 거다. 그것이 나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운명, 그 다음에 나아가서 지구의 운명, 그 다음에 성단, 은하, 우주까지 코스모스까지 확장되는 그 우주적 책임을 느낄 때 의식의 확장과 함께 우리는 이제 상승 여정에 들어가게 되고 미래의 가디언이 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붓다는 앉아서 고요하게 초탈한 상태로 있는 존재를 붓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말 초탈 관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여된 초탈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 사념초입니다. 알아차림인데 이 알아차림이 지금 아까 러시아 인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9차원 태도란 말이에요. 마인드풀리스가 안 되죠, 당연히. 1밀도의 3 태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숙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겠습니까? 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체 마인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6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를 꿈꾸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의도와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스마일 어게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막 완벽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슬퍼지는 거지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슬퍼질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필드에 우리의 필드에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는 한, 당신이 항상 통제할 수 없는 홀로그램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것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당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마인드풀리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상위의 존재들이 우리한테 경종을 울려줍니다. 배를 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울려주는 방식에 대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게 되면 이게 깨어있는 꿈 보물찾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테크닉에 소개가 된 거고 이렇게 웨이킹 드림 랭귀지 있잖아요. 이 언어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이 언어와 상징 내가 알 수 있는 상징과 비유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엔터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게 된 것도 2019년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레드가 다 엔터를 사들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도대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제 엔터에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 엔터하고 관련된 걸 통해서 사실 저한테는 상징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당신의 홀로그램이 낮 동안 만들어내고 있는 깨어있는 꿈의 언어를 듣고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워라. 낮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지금. 낮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당신의 홀로그램.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살아있는 꿈, 깨어있는 꿈의 언어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 배워야 되는데요. 듣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된다.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워라. 질문을 생각해내거나 퀘스천입니다. 여러분들 이 컴업 위드 항상 질문이 없는 공부는 발전을 못하게 됩니다. 쟁점들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벅찰 정도로 카페에 막 질문을 올리셔야 되는 거죠. 제가 도망갈 정도로. 그 다음에 명료하게 싶은 문제를, 크라이올리티죠? 명료하게 싶어 하는 그런 이슈들을 식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여정에서 그것을 일제 기록해야 된다. 너무 많은 사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3개에서 12개까지 이제 주어진다고 합니다. 최소 3개에서 맥시멈 12개까지. 홀로그램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있어서 생성할 미묘한 단서들, 그 미묘한 이런 단서 클로우가 있다. 근데 아주 또 미묘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미묘하지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일련의 노래들, 저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련의 노래들 계속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잡지 기사, 헤드라인, 헤드라인만 봐도 압니다. 우연히 듣게 되는 대화의 형태, 사람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끝없이 알아차려집니다. 제가 오늘도 몸 쓰는 뭐 노가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니까 또 됐네요. 아주 웃겨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실제 일하다 보면은 일하는 인부들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의 집단 무식들을 읽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낮 동안 초탈한 관찰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들의 지속적으로 주의에 주시, 경계, 이런 거에, 룩아웃, 경계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알아차리게 되면 사실 지식은 거기에서 다 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그 정도 집중과 알아차림 능력이 안 되시니까, 그건 공부하고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기록하라는, 제가 우리 수행 가이드 안에서 안내를 일단 드렸는데, 이게 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차원에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이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룹들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인 거죠, 지금. 왜, 붓다가 되기로 한다면, 붓다가 우리가 되기로 한다면, 붓다들은 그들의 생각 에너지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 그리고 붓다들은 바디와 마인드와 그와 같은 것들에서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더욱더 리파인,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일단 붓다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 그리고 나의 인생 역경 속에서 나의 붓다들은 붓다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6밀도 붓다까지. 그들은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의 에너지를 일에 관여할 때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멀전시 할 때는 계속 꿈을 꾸거든요. 상징으로 꿈을 꾸는데 태평성대 문제가 없을 때 꿈을 안 꿉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저는 일을 할 때 더 어떤 메시지를 받고 싶거든요. 받고 제가 하는 일들을 더 확신에 갖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막 일을 옳다고 하는 것들을 추진할 때에는 절대 꿈을 안 꿉니다. 그런데 아주 긴급한 이멀전시 상황이 일어나고 제가 공격을 받게 되면 꿈들을 엄청나게 꾸는데 아주 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막 뭐 도대체 이게 누가 주는지도 모르겠고 FA가 나한테 홀로그램을 주는 건지 정말 나의 상위의 존재들이 나를 도우려고 주는 건지 그 패턴을 파악할 때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2008년도부터 꾸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 패턴을 파악하고 메시지를 읽을 때까지 이제 집중하라고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는 지금 여기 평화로운 파워 붓다들로 존재하기 위해서 영원히 알아차리는 커다란 포부를 키워가고 있다. 피스풀 파워 붓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것이 되기 위해서 영원히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앰비션을 가지라는 겁니다. 야망입니다, 야망. 포부를 가지라. 그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부를 키워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배우고 있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지금 선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LTR까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존재를 밝힌 겁니다. 빌러브드 존재가 누구냐? 지오네이 헬퍼라고 하는 겁니다. 지오네이 헬퍼.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지오네이 헬퍼다. 이거를 지온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온, 그 다음에 시온, 뭐 지오네이 이렇게도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하시려면은 자이언이라고 하십시오. 자이언 A, 자이언 A. 왜 그런지 뒤에 얘기 드리겠어요. 자이언 A. 이게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이게 기독교에서 시온 땅에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쟤네들 천국. 예, 이게 알시온에 태어나는 겁니다. 알시온에 태양에 가는 건데 알시온 그룹들이 도와준다. 그때는 이제 타라 그룹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 연속체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지구, 미디언 지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은 알시온에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었는데 거기에 일단 우리가 가기는 것이 실패했죠. 브릿지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퍼들은 돕고 있다. 자, 우리와 함께 작업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자이언 A는 이러한 마인드풀리스 가르침과 관련된 것을 홀로그램 안에서 현현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 트레저 헌트, 보물찾기는 당신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꿈의 메시지를, 깨어있는 꿈의 메시지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탐구할 때 알아차리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위의 존재들이 알아차리도록 도와주고 있는 장치다. 이해되셨나요? 자이언 에이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이름들을 몰랐지만 실제 2008년부터 계속 그러고 있어서 내가 알게 되는 거는 반드시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자이언 A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일단 이 마인드넷의 무한 루프인 리니얼 랭귀지 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를 계속 이렇게 선형적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확장된 버전으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자이언 A 이 헬퍼 팀이 우리가 연상을 통해서 이 관련된 연상을 통해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이게 이제 깨어있는 꿈의 메시지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으면 이제 꿈을 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영상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내가 꿈을 꿀 수 있다. 그리고 그 꿈의 메시지를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게 되면 더욱더 파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언서, 기도문,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읽으시고, 또 나만의,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나는 선형적 언어 잠금에서 매일매일 점점 더 해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근원의 선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근원의 선물입니다. 이게 나를 도와주는 상위 존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의 모든 12개의 감각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의식적인 래퍼 마이 자이언 A 하면은 뭐겠습니까? 이게 자이언 A와 함께 협조한다. 의식적 협조. 의식적으로 협조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 의식 협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이 에너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루는 이것과 관련돼서 모든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수신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힘을 쓸 때, 몸을 쓸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나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수신법입니다. 신수신법, 신수신법. 4년초죠. 이 4년초 훈련을 할 것을 선택을 합니다. 에너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모든 생명체들이, all life form,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고 돌보기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행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행성의 모든, 광물, 식물, 동물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다. 광물, 식물, 동물을. 광물이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거여서 우리가 다 스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결정으로. 이 지금 광물 캐느라고 지금 아프리카는 난립니다. 러시아, 중국, 리튬부터 시작해서 구리, 광물 전쟁입니다.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리튬, 구리 막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광물 찾으러 온 거죠, 지구 애들.
예?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요. 그 어떤 상황에도 예, 어떤 애니스님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아래에서도 파워리스 힘이 없다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무력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떤 그 아까 계속 진자 운동을 하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무섭게 느껴지지만 얘네들 무섭기지 않기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쿠아리가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쿠아리가 도와주겠죠. 예, 이쿠아리가 무섭다면 아쿠아리를 찾으면 되잖아요. 되게 단순하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시온도 아니고 지온에이도 아니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를 부르자고 했냐면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이언티 때문에. 양화대교 그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다리에서 자이언티가 노래로 상 타는 거 보면서 쟤는 뭘까? 계속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온 A의 반대말로 팀입니다. 제가 유니세프 팀, 또 그리고 에피 기도문의 팀 이거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예, 지온 A T 아니고요. 지온 A입니다. A. 지온 A. 지온 A, 자이언 A. 예, 자이언 T 아니고 우리한테 자이언 A가 필요하다. 이들이 누구냐면 미디안 지구에서 예, 우리가 이제 오로라 지구, 아멘티 지구, 미디언 지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아쿠아리의 헬퍼들이다. 우리의 상위에 지난 전족들이 우리 지금 돕고 사인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자이언 T 아니고 자이언 A다.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사실 저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자이언티도 아니고 제이언 아니도 아니고 클라리스로 바꾸자. 저하고 공부하시라는 거죠. 저는 반드시 이렇게 제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메시지들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 열심히 합니다. 저 평생 돌을 닦았기 때문에 오늘 도인 컨셉입니다. 도인. 도인 목소리 아닌 것 같죠? 예,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이제 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라리스로 바꿔야 된다? 예, 오늘 이제 제 이름과 저의 역사와 그린 스님, 레드 스님 다 알려드렸는데 시간상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원문 하기로 한 거, 예, 영적 통장 개발하기 원문만 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티튜드. 애티튜드, 예, 태도는 또 everything 모든 것에서 이제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들은 영적 통달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다. 이게 어시스트는요, 그냥 헬프하고 또 다릅니다. 강력합니다. 영적 통달을 개발하는 것을 돕습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주파수는 당신의 외부 환경과 특정한 관계들을 맺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생각은 혼란스러운 주파수들을 끌어당겨서 근원과의 그 소스로부터의 당신 자신을 분리시킨다. 2002년도에 우리의 이해샤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해샤님의 예? 이해샤님과 스피커 2도 했네요. 이해샤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태도는 나를 브레이크 하거나 아니면 메이크 할 수 있다.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망쳐버릴 수도 있다. 주파수는 당신에게 당신의 환경, 당신의 홀로그램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터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들 홀로그램 결정 난다는 겁니다.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슬픔에 그렇게 비통에 잠겨있기보다 실제 상해 메시지들에 접속하면서 스마일 어게인 할 수 있다. 그래서 카오스적인 이 사고들은 꼭두각시나 마리오네트, 퍼펫이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작동하는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방식처럼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개런티 한답니다. 이렇게 보증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확신한다는 게 섀도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의식을 통해서 섀도우가 확실하게 지배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도는 인간을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이 태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끼실 겁니다. 이거를 내가 행했을 때 이것을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깁니다. 내가 실제 과거에 못했거나 지금 그러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걸 지지해라고 하는 순간에도 파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새롭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화시키는 것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정체의 태보 추락시킬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것들은 모두 잠재의식의 쇄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정화될수록 우리는 이런 힘을 되찾기 시작한다. 그래서 주파수 레벨에서 수축하는 모든 것들은 컨트랙트하는 모든 것들은 부조화의 디소넌트 부조화의 불협화음이다. 부조화한 거죠. 바깥으로 계속 진자운동에서 벌어져 나가는 겁니다. 축소하는 명령이다. 중심으로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전기자기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주파수 강착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어크리션의 기준, 기본으로 봤을 때, 이 혼란스러운 사고, 카오스 소트들은 모두 몰두하면서 당신의 더 많은 혼란스러운 주파수 패턴들을 당신에게 끌어들인다. 이를 정의하자면 당신 자신을 근원에게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원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는 내가 정신 사나워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에 딱 집중하면 근원과의 연결들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결국 이게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 스마일 어게인 하셔야 된다고 드렸는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을까요? 웃어야 웃는 일이 있을까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길까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제가 뭘 써놓은 걸까요? 이거는 이번에 쓴 거 티가 확 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코미디 보면서 배웠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 얘기 들으려면 되게 이제 많은 걸 해드리려고 했는데 KBS의 대전 KBS에 강의 갔을 때 PD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저한테 저 이제 진지 모드였으니까요. 30대 중반에 진지 모드로 강의를 하고 나오니까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더니 정덕기를 아냐고 묻더니만 정덕기처럼 재미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되실 겁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더 망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망가지면 재밌어지고 팬들이 많이 생기는 거구나. 근데 저의 슬픔의 삶은 웃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도인은 웃는 것이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재미다, 유머다 이런 거에 동의하면서 태도와 책임의 번역들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 세계는 에테르 연동에 의해서 비슷한 것끼리 모이고 다른 것들을 튕겨낸다. 어떤 측면에서 주파수 세계는 사실 이 정말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나쁜 걸 끌어들이면 더 계속 또 나쁜 걸 끌어들인다. 가난해서 더 가난해지고요. 혼란스러워 더 혼란스러워지고 오염돼서 더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 판을 뒤집으려면 쓸모없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다면 우리 심슨이 지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소유는 지능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해지면 효율적인 거 계산을 해가지고 딱 이것이 정말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딱 해서 생각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누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생각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다 버리면 되죠. 나 옳다고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비워내야 한다. 생각을 멈추는 것만으로 그릇을 비울 수 있고 그리고 새 그릇에 새 의식을 담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제 성경 비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영적 중심을 잡는 거고 우리가 중심을 누구한테 내줬다? FA한테 파워를 내준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전자기력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원칙을 세우고요. 자신이 입법기관에 여러분들의 입법을 할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파워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삶의 원칙이 없다면 영성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수백만 년 동안에 밀리언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에 이런 프로세싱을 해왔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그것도 알지도 못한 채 알지도 못한 채 실제로 아파트가 더 많은 혼란한 주파수들을 당신의 쉴드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게 20736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뒤집어져 있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주파수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태도와 사고들의 패턴들은 DNA 형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몸 안에 화학적 실제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DNA,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소포체를 거쳐서 단백질 합성 기전 말씀드렸잖아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항체들 다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아드레날린을 쟤네들 때문에 계속 만들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붓다 상태로 가면 아세틸콜린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완되게 된다. 그래서 항체 만들고 결국은 이런 물질 분비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는 게 붓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까지 바디라인에서 셀라스탈린 결정을 만들어서 밀도를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만드는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의 스타게이트를 통과하도록 돕거나 당신의 스타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막는 역할을 한다. 뭐 태도와 책임이 공부할수록 이게 전부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사이언스 좀 모르거나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아직 몰라도 야 태도와 책임들을 정확히 이야기해서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수신 장치를 고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혼란스러운 사고 패턴, 그 다음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사고 패턴. 예,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좋은 생각들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수축 감소 명령이고 이건 주파수가 축적 확장하는 명령이다. 예, 이것은 잠재의식에 지배되고 올라오면서 섀도우에 지배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더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한다는 거는 내 개인적인 권능이 깨어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신근원을 밀어내는 거, 신근원을 결합하는 거, 딱 대칭 구조로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아의 파워를 가져오는 것들, 계속 지금 드래곤 파워한테 우리가 힘을 뺏겼기 때문에, 예, 진정한 사랑과 권능의 파워를 가져오기 위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워를 뺏기는 그룹하고 공부하지 마시고, 저랑 바꿉시다. 오늘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이 에메랄드 성약 가입의 의미, 섀도우 공부의 의미, 그 다음에 선언서, 치유의 서약서 쓰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셨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더 저의 뭐 얘기들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또 예, 끝이 없네요, 얘기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가 있을 때 강하기 위한 여정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확히 불러야 된다. 뭐 이상한 팀들 붙인 이런 기도들 하지 마시고 정확히 공의애들 이름 붙이면서 우리 에카샤님하고 함께하는 유나버스 가디언들하고 함께하는 우리 상위의 부처님, 진정한 부처님들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처님들하고 코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부처님들이, 상위의 부처님들이 우리한테 꿈에도 나타나주고, 예, 여기저기 나타나서 알려주고, 위험하면 구조해주고, 힌트 주고, 막 무섭게도 주고, 어렵게도 주고, 막 난리를 주지만, 다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즐겁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예, 여러 가지 숫자로 예, 자발적 시청료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그린스님하고 지금 레드스님 버전 못했는데요. 제가 내일도 공사를 해야 되는 과정으로 내일 못해드리고, 체력 빨리 회복해서, 예, 우리 신세계들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린스님과 레드스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음 편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